명태균 씨 사건, 이것을 좀 새롭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혐의, 명태균 씨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바닥을 뒤집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선 구도는 그렇죠. 명태균 씨에게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계된 김영선 의원도 있었고,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이제 강혜경 씨, 또 김태열 씨인가 그렇죠. 소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혜경, 김태열은 민주당 품속에 들어가 있다. 민주당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그리고 김영선, 명태균은 검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돼 있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물론 구속되기 전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주로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녹취록 등 많은 정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구속된 이후로는 강혜경, 김태열, 특히 강혜경 씨가 되겠죠. 이들이 많은 정보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명태균 측에서 모든 정보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정보를 확산시키는,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또 이런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만이 알고 있었던 정보를 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준석 의원을 그의 말을 뒷받침하는 의미로 김종인 씨가, 김종인 개혁신당 고문, 김종인 고문이, 이준석 정당의 고문이 같이 이런 정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나오는 쪽은 명태균과 그들, 또 이준석, 김종인, 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정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들이 죄를 지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오는 것들이 다 그것이죠. 선거범죄를 저질렀다. 결국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도 공무원 범죄 혹은 그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집요하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오세훈, 홍준표, 뭐 박완수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김진태 줄줄이 결국은 이들이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당, 물론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준석, 김종인은 개혁신당입니다. 자, 이런 판도가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힘이 아닌 쪽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는데 과거 국민의힘과 이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었을 때 일들을 가지고 밖에서 공격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볼 것은 다름 아닌 칠불사의 결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2024년 2월 29일. 그러면은 이때가 제22대 총선 전이고 개혁신당이 창당한 이후입니다. 개혁신당은 2024년 1월 20일에 창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창준이부터 하면은 제법 그 전부터 활동을 했겠죠. 이 칠불사의 결의라고 하는 것은 개혁신당이 생긴 이후의 일이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뉴스를 보도할 때 김종인 씨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렇게 쓰는 것은 내용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종인 씨는 개혁신당의 현재 상임 고문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씨는 2024년 2월부터 제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개혁신당에. 그러니까 이 칠불사에 간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죠? 칠불사라고 해서 경상남도 지리산 그쪽에 있는 절인데 거기에서 뭐 한밤중에 새벽인가 해서 이 김종인, 명태균, 이준석, 천하람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했는가 했더니 밤에 홍매화를 심었다. 이 사건이죠. 아무리 봐도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칠불사가 경남이다. 여기 간 사람들을 보면 김종인 서울 사람이고 이준석 뭐 인천에 살거나 말거나 하여튼 서울 사람이고 그리고 천하람도 지금
뭐 이 선거 때니까 여의도 근처에 주로 와 있겠죠. 김영선 의원. 여기에서 경남에서 제일 가까운 그쪽 사람은 결국 명태균 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밤중에 다들 이 칠불사라는 데로 달려갔다. 처음부터 왜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그 밤중에 홍매화 심겠다고 거기를 갔느냐. 이래서 다들 의아해했죠. 이게 나오게 된 것도 결국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치는 그런 온라인 싸움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든 그 시작은 놔둡시다. 그 칠불사라는 장소는 다른 누구도 아닌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한 그런 만남의 장소 설정이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홍매화를 심었다. 그것이 미신이냐 주술이었느냐? 주술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여기에 이준석이 갔다고 하는 것은 이준석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게 또 불을 붙였죠. 이준석 그 당시 개혁신당 대표.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영어 그 대문자로 뭐 A, B, C, D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알파벳 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B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다.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밝혔습니다. 그게 나야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추적을 하고 명태균 씨가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명태균 씨가 올렸습니다. 결국 또 자기들이 밝힌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간 사람들이 김종인은 이번 22대 총선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고 명태균은 선거 때 여론조사 조작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준석은 개혁신당 대표고 그럼 천하람은 뭐냐? 그 당시 천하람은 개혁신당 최고위원이었는데 바로 이어서 총괄 그 선대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면 천하람 혼자 이것을 쥐락펴락 했느냐 하면 김종인 씨의 위치가 어땠느냐를 보면 그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김종인 씨는 개혁신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3월 그때부터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천하람 씨하고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하고 같이 일을 했겠죠. 그리고 2024년 4월부터 지금까지 개혁신당의 상임고문인 것이 김종인 씨입니다. 자, 이런 개혁신당이 총동원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을 두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 사건, 칠불사의 결의라는 것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를 해보고 이제부터 할 텐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칠불사의 결의라고 하는 이것이 밖에 밝혀진 것은 뉴스토마토의 보도라고 하죠. 요즘에 뉴스토마토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뉴스토마토는 이들이 만난 이유를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김영선이 김건희 공천 개입을 폭로해 줄 테니까 그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 1번을 달라 혹은 3번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말은 김건희 공천 개입이 폭로되면 안 됐기 때문에 이 밤중에 여기로 다들 개혁신당이 통째로 몰려가서 홍매화를 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다른 당이고 선거 때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인 것이 분명하죠. 이걸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개혁신당은 통째로 김건희 정당이냐, 그렇다고 할 때만 믿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알려진 겁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거기에 누가 갔다는 거냐, 천하람도 갔다고 한다, 누구도 갔다고 한다. 이러니까 이준석이 거기 사진에 있는 거 나다, 거기 간 사람 나다 이렇게 밝혔고, 또 명태균 씨가 홍매화 심는 사진을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퍼즐을 다시 맞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뉴스토마토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때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거 거절했다. 현명하게도. 그래서 명태균 사건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이 김영선 전 의원은 한동훈 대표에게도 한동훈 씨 측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냥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동훈 씨가 그때는 비대위원장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동훈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때 시끌시끌한 것, 이 이야기가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왔던 게 한 갈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거를 거절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했더니 본인이 인터뷰를 했죠. 자기가 이야기한 거는 이게 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라는 게 우리 개혁신당에 크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준석 당시 대표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말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게 김종인의 인식이었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지금 개혁신당 상임 고문은 자기 아내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김종인 상임 고문의 아내 김미경 씨가 김영선 당신에게 이 비례를 주면 우리 개혁신당이 망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뭐 그러면서 손절을 했다. 김종인 씨의 아내 김미경 씨가 이 정도 발언권이 있고 활동을 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죠. 왜 경남 7불사로 쟁쟁한 이준석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김종인, 천하람, 이 사람들이 왜 거기를 갔느냐. 이거 명태균 씨의 권역에 들어간 거 아니냐. 명태균 씨에게 가까운, 경남은 명태균 씨의 지역이다.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선의 이 폭로를 막기 위해서 김영선이 중요했다면 서울에서 만났으면 됐죠. 명태균 씨만 서울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가 있던 경남에 몽땅 찾아 몰려간 거다. 그곳으로. 이런 부분이 이준석 대표의 해명 내지는 설명이 좀 믿기지 않는 부분인 겁니다. 게다가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 고문이 인터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정보를 내보내면서 아주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1월 26일 SBS 유튜브 정치 컨설팅 스토브 리그 여기에 출연을 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명칭을 쓴 것이 2020년 9월 2일부터입니다. 이제 바로 그때부터가 되겠죠. 그리고 비대위원장일 때만 이야기를 하는데 봅시다. 자기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명태균 씨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명태균 씨의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명태균 씨하고 협의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것도 없고 그러면 명태균 씨하고 그때도 이야기를 하는 사이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과 명태균 씨는 뭔가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해주는 상대였다. 바로 이 기간 동안 김종인 씨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명박사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명사장이라고 불렀다. 자기는 명사장이라고 불렀답니다.
명사장이라고 부르는 또 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 의원이죠. 꼬박꼬박 사장자를 붙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내는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기가 이렇게 소급하는 것이죠. 2021년 4월 8일까지가 비대위원장으로 지낸 기간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그때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하기도 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대위원장을 지내는 동안만 국민의힘에 관여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이준석 당대표가 있던 기간에 바로 중요한 20대 대선, 여기에 총괄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만 잘라서 지금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인데, 명태균 씨를 명사장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2020년 9월 2일부터 2021년 4월 8일까지 사이에 그렇게 불렀다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또 다른 인터뷰에서 김종인 씨는 명태균 씨를 2021년 3월 5일에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명태균 씨가 전화로만 이야기를 했던 것인가? 이게 양립하려면, 아무튼 다른 인터뷰에서 2021년 3월 5일에 처음 봤고 그때 김영선이 명태균 씨를 데리고 왔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1월 26일 유튜브에, SBS 유튜브에 나와서 2020년 9월 2일부터 2021년 4월 8일 사이에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과 또 배치되는 것이, 명태균 씨가 이것도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21년 1월 11일에 김종인 씨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김종인 씨의 이 주장은 깨어지죠. 3월 5일에 처음 봤다는 것은 이 11월 26일 이야기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병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오세훈 시장 그 후보의 선거에 자기가 관여했다. 오세훈도 이 선거범죄의 유죄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굳이 이때 김종인 씨를 만났다고 한 겁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오세훈 씨가 2021년 1월 10일에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다. 그래서 1월 11일에 김종인 씨에게 갔더니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한 오세훈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김종인을 25분간 설득을 해서, 그래서 오세훈이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명태균 씨의 말을 설득으로 들을 정도의 김종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2021년 1월 11일 이전부터 알고 있고 신뢰관계가 있는 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들의 말이 맞다고 했을 때 명태균의 주장은 사실이 되고 오세훈은 혐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불사의 결의를 봅시다. 김종인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니 뭐 김영선 씨가 폭로를 하든지 말든지 개혁신당에 별 이익도 없고 별거 아니다 하는데 7불사까지 한밤중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이 비례 1번이건 3번이건 이걸 거절하고 김종인 씨 아내 김미경 씨는 이거 김영선 씨 해주면 개혁신당이 망한다. 지금 국민의힘 모양이 돼버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와서는 이준석 의원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뉴스토마토에 나오고 나니까 나 거기 정말 갔었다. 명태균 씨가 와서 홍매화도 심었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 김종인 씨랑 다 이게 성립이 되는 명태균 씨하고 꽤 가깝구나. 이런 걸 보여줍니다. 김종인 씨 이야기를 조금 더 하죠. 김종인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 이거를 김종인 씨에게 보고했다. 이게 검찰 수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보고를 했다 그러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겁니다. 명태균 씨한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 하여튼 하는 그런 게 외부에 유출이 안 됐다는 한도 내에서 이게 효과가 없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외부에 유출이 됐다. 당의 정식 절차로 상부에 보고가 됐다고 지금 증언을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여론조사는 여러 조사 중에 하나 정도 되는 거다.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국민의힘은 이제 빠져나가지를 못하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은 국민의힘 비서가 출력을 해서 주면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지나쳤지 신경 안 썼다. 중요한 거는 신경 안 썼다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직원이 비서가 이것을 프린트를 해서 출력을 해서 갖다 줬다. 보고서를 그런 게 있나 보다. 김종인 씨가 명태균 씨의 조작된 여론조사를 보고받았다. 나한테 왔다. 국민의힘이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제 언론에 하루에 15번씩 김종인 씨가 전화를 하고 이랬다 하는데 해명이 이게 검사들은 보면 척 보면 알 겁니다. 명태균 씨와 하루에 15번씩 전화를 한 적도 없고 그러면 14번, 13번 했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카카오톡도 김종인 씨 자기 자신은 하지 않는다. 자신은 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누구하고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명태균 씨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만 있을 거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자기는
카카오톡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있을 거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안에 김미경 씨가 받았든지 비서가 받았든지 국민의힘이 받았든지 했다는 겁니다. 있다고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021년 7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 갔더니 이미 명태균이 와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김종인이 명태균을 윤석열에게 소개했다는 거냐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김종인 씨 말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은 알고 있었고 같이 있었고 만났고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들이 이번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이 혐의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확정적으로 내가 봤다, 내가 받았다, 내가 알고 있다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쪽을 공격하는 내용은 명태균 씨가 다 내보낸 것이고 강혜경 씨가 다 내보내는 것이고 지금은 이준석, 김종인이 내보내는 겁니다. 이쪽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과 국민의힘이 대립한다고 해서 편이 갈라져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무차별로 용산과 국민의힘 전체를 다 공격합니다. 이들이 유죄다. 이런 죄를 지었다. 내보내는 게 다 그런 것이죠. 이런 면에서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 이들은 현재 한 팀으로서 움직이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물론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하고 마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으면서 역시 같은 정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가 민주당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를 적대시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런 환경에서 왜 7불사의 개혁신당이 모조리 달려간 다음에 김영선 씨에게 비례 1번이나 3번을 못 주겠다고 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밖에 터져나오게 하는 것일까? 첫째는 그겁니다. 7불사의 결의는 7불사의 이들이 모인 것은 김영선의 폭로가 주된 게 아니었다. 오히려 개혁신당이 거기 모여서 홍매화를 심는 게 더 주된 목적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던 시각과 달라진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굳이 그 자리에 김영선에게 거절을 하는 자리로 삼은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쭉 있었다는 걸 이것을 계기로 지금 세상에 풀어놓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는 7불사의 결의는 개혁신당의 선거, 그것을 위한 것이다. 그 자리에 명태균이 있었다. 명태균이 갔다는 것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김영선에게 거절을 하면서 이것을 밖으로 흘러내보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은 명태균 사건을 터뜨리기 위한 것이다. 거절했다고 하면서 터뜨리기 시작했으니까. 김종인, 이준석은 그러면 왜 이랬을까? 이들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영선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이렇게 보도가 계속되고 공방을 하고 이랬는데, 만일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용산을 제대로 공격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어째서 그랬을까? 아마도 김종인, 이준석은 이제 국민의힘도 아니고 개혁신당을 창당을 했고, 그래서 완벽하게 세탁을 했다. 자신들의 과거는. 그래서 가벌성을 벗어났다고 오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김종인, 이준석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처음에 이준석은 검찰이 불러주면 더 많은 걸 불겠다 이랬었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그러면 이준석은 불러들이지 마라 이런 것을 바랬던 것인지 모르는데 이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한동훈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동훈 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한동훈밖에 없다. 뭐 또 다른 갈라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2024년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됐죠. 2024년에 명태균 씨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손을 쓸 수 있었다면, 이미 알고 있는 개혁신당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민의힘하고는 이제 어렵게 돼 있다. 안 그래도 수사를 받는 입장이고, 그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강혜경 씨의 태도인데, 강혜경 씨가 국민의힘이 우선 이제 2021년 4월부터 여름이 되고 그리고 연말까지 여기에 이제 봄에는 당장 오세훈 후보의 선거가 있고, 여름에는 전당대회가 있어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 경선, 다음 해로 넘어가서 대선까지 이어지는 이런 기간인데, 이들이 털어놓은 정보는 이 과정이 다 부패했고 썩었고
부정선거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당대표 선거, 서울시장 선거, 또 대통령 후보 경선, 본선, 단일화,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명태균 씨가 개입이 된 이 정도로 썩었다, 부정이다 하면은 이 정당 자체가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들이 국민의힘과 대통령 부부를 공격을 하고 깨지는 것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이 무너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보 나왔다 하면 누구도 여론조작했고 누구도 했고 당대표도 지금 여론조작을 했다고 당원 게시판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이 기간 동안 대체로 이렇다 하고 얘기를 했던 강혜경 씨가 어느 순간 이준석 대표 그 전당대회 때 이준석에 대한 조작은 없었다, 콕 집어서 이것을 큰 언론사 인터뷰에 나가서 밝힌 겁니다. 왜 이준석은 없을까?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을까? 없었다고 특히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오히려 그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혹시 지금 강혜경 씨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 팀들, 명태균, 이준석, 김종인, 이들의 팀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까지는 되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강혜경 씨가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또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묘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강혜경 씨는 이중 스파이도 가능하다. 우리는 단 하나도 허술히 빠뜨리면 안 되니까 이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자. 이중 스파이일 수도 있다. 혹시 명태균 사장의 전화, 휴대폰, 아니면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그런 것을 이 사람이나 이 사람 주변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가장 의심받지 않는 인물이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녹취 폭로자가 강혜경, 김태열, 명태균, 이준석, 이제는 김종인까지 합세를 해서 그게 맞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거는 개혁신당 쪽에서, 그리고 이들과 김종인, 이준석과 특별히 관계가 깊은 명태균과 그 팀들, 이들이 국민의힘의 뿌리, 과거, 그때부터 모조리, 그리고 현재의 대통령 부부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이들이 계속 폭로전을 하고 있는데, 김영선, 명태균 이쪽은
명태균 씨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개혁신당 쪽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국민의힘보다. 왜냐하면 낱낱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갈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다. 자기까지는. 지금의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강혜경 씨는 민주당 쪽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보호를 받고 있는데 뜻밖의 이중 스파이일 수 있다. 이준석, 김종인은 일심동체로 보인다. 설령 김종인이 이준석이 공격하는 한동훈 쪽에 러브콜을 날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초조함의 표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칠불사의 결이 그 밤에 홍매화를 심은 뜻은 오히려 국민의힘 파괴작전, 그래서 국민의힘이 없는 세상으로 가려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